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저의 사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혈육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실이 밝혀진 순간부터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저의 절망과 고뇌 그리고 희망을 향한 발걸음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지 저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의미와 믿음의 소중함을 되묻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36세 직장인 김진수입니다. 저는 3년 전 대학 동창인 수연이와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천생연분이라 부르며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주말이면 소박한 여행을 떠나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는 완벽한 동반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저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잘 쌓아 올린 모래성이 한순간에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듯 저의 행복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죠. 제 형이, 제 아내가 그런 사이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형은 저보다 5살 위인데 어릴 때부터 저를 정말 잘 챙겨줬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늘 저를 감싸줬고 제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와주던 존재였습니다. 저에게 형은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저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 형이 제 아내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 사실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의 형 진호는 41세로 현재 이혼한 상태입니다. 3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고 저희 부부와는 자주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형이 이혼의 아픔을 겪는 동안 저와 아내는 형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형이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밤늦게 술에 취해 전화하는 날도 많았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자주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형도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고 그랬어요. 제가 없을 때도 수연이가 형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고요. 수연이도 형을 친오빠처럼 잘 따랐습니다. 둘이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내 가족은 정말 화목하구나. 아내와 형이 이렇게 서로를 편하게 생각하다니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제 눈에는 그저 따뜻한 가족의 모습으로만 비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수연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수연이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혼자 씩 웃는다든지 제가 옆에 있는데도 굳이 다른 방에 가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예전보다 외출이 많아졌어요. 퇴근 후에도 친구와 약속이 있다, 회사 동료들과 모임이 있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제게 모든 것을 공유하던 수연이가 조금씩 비밀스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수연이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하고 해서 외면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수연이는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났고 저의 눈은 늘 수연이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형도 갑자기 바빠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연락이 와서 진수야 뭐하냐? 형이랑 밥 한 끼 하자고 하던 형이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봐도 바쁘다, 나중에 만나자고만 하고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형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나 보다, 혹은 사업이 잘 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둘이 저의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의 순진함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셈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6개월 전에 왔습니다. 그날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 회사에서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조퇴를 하고 일찍 집에 왔어요.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에 맞춰 들어갔겠지만 그날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었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수연이와 형이 껴안고 있는 걸 봤어요. 서로를 끌어안고 진한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끔찍한 악몽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고 그저 얼어붙은 채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모든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뒤섞여 저의 심장을 옥죄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내가 잘못 본 거라고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수연이와 형이 그저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이미 오래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익숙한 눈빛, 자연스러운 스킨십,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속여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제 몸이 통제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추궁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형, 수연아,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당장 나한테 설명해. 이 상황이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진수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오해야. 제발. 오해라고 말이야. 진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형이 미안하다고?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나를 배신했던 거야? 말해봐.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짓이냐고.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수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형과 나는 이미 만나고 있었어. 헤어지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 뭐라고? 결혼하기 전부터? 그럼 나와 결혼한 이유가 뭐야? 나를 이용한 거야? 나를 속인 거라고?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친 거라고? 진수야,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수연이를 너무 사랑했는데 너희가 사귀고 있다고 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나만 모르게 이런 짓을 했어? 나는 너희 둘을 가족이라고 믿었어. 내 전부를 걸었단 말이야. 왜 나를 이 지옥에 혼자 남겨뒀어?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형을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결혼 후에도 끈질기게 이어져 저를 철저히 기만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뭐였어? 그냥 형과 수연이 사이를 가리는 가림막이었던 거야? 눈먼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너희 둘의 행복을 위해 내가 이용당한 거였어?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랑이, 가족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이 배신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까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미심쩍은 행동들, 어딘가 불편해 보이던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눈치채고 계셨더라고요. 형과 수연이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가족이 깨질까봐 그러셨대요. 당신의 자식 중 한 명이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있는데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저는 그 이유가 너무나 잔인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진실을 말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저는 가족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더욱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가족이 깨질까봐요. 이미 가족은 깨진 거잖아요. 저만 혼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집을 나와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고 형과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형도 미웠고 수연이도 미웠고 온 세상이 저를 등진 것 같았습니다. 폭수심에 불타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허무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가짜였구나 싶어서 제가 겪었던 행복한 시간들조차 가식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데 최근 저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들려온 소식은 저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듯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과 수연이가 동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수연이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저에게는 확인하고 싶지 않은 잔인한 진실일 뿐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위해 버텼던 것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저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저는 현재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고 저의 상처를 직면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일이 제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했어요. 다만 상대방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이나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용서하고 저의 삶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주었던 상처는 크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아직은 힘들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서로에게 진심으로 헌신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정은요. 언젠가는 이 모든 아픔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힘든 건 부모님이에요. 특히 어머니가 자꾸 형을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형도 너를 사랑한다. 가족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럴 수 없어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과연 저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저 저의 상처를 덮어버리는 행위가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저의 고통이 너무나 생생해서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너무 아파요. 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고 제가 스스로를 온전히 추스를 수 있을 때까지는 그들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려 하지 말라는 따뜻한 조언입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혼자서 삭히는 고통은 너무나 크고 위험합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상담도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배신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할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이전에는 몰랐던 저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더 신중하게 믿게 되었고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설 겁니다. 이 모든 시련이 저를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배신이라서 더욱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겪었을 절망과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용기와 회복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사랑과 배신, 용서와 새로운 시작.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들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를 배신한 형과 아내,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 그리고 깊은 생각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